네, 앞서 전해드린 것처럼 건군 76주년 국군의 날을 맞아서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광화문 일대에서 시가 행진이 진행됩니다. 오늘 오전 기념식에서 공개된 주요 핵심 자산들이 시가 행진에도 출격을 준비하고 있는데요. 네, 실시간 현장 화면을 육군 준장 출신이신 문성묵 국가전략연구원 통일전략센터장과 함께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자, 잠시 후 4시에 건군 76주년 국군의 날 시가 행진을 앞두고 있습니다. 오늘 오전 기념식에 이어서 잠시 후에는 이제 시가 행진이 이어지는 건데 이 국군의 날 시가 행진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예, 국군의 날 시가 행진 작년에도 했어요. 네. 예, 금년에도 연이어 하는 겁니다. 아주 이례적이죠. 사실 오랫동안 시가 행진하지 않았습니다.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요. 우리 국민들이 불편할 수 있고 또 군이 힘들 수도 있다. 또 긴장을 고조시킬 수 있고 북한을 자극할 수 있다. 뭐 이런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사실 5년에 한 번씩 해왔고요. 네네. 지난 정부에서 하지 않았기 때문에 사실은 5년을 건너뛰어서 작년에 10년 만에 시가 행진을 했는데 올해 국군의 날 76주년입니다. 슬로건이 뭐냐면 강한 국군 국민과 함께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가 행진이라고 하는 것은 글자 그대로 축제입니다. 국군의 날의 주인공은 국군인데요. 네네. 근데 국군은요, 국민을 위해서 존재하고 국민을 지키는 임무를 수행하고 있지만 그렇죠. 역시 국군은 국민 속에 있기 때문에 국민의 애정과 국민의 관심과 응원이 무엇보다 중요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시가 행진을 통해서 국군의 위용을 국민들에게 보여주고 네. 국민들은 그걸 보고 박수치고 응원하고 꽃다발 걸어주고 그리고 또 마음으로 든든히 하고요. 이게 기본인데요. 그다음에 이제 부수적으로는 이걸 바라보는 북한 정권에게는 상당한 위압이 될 겁니다. 최근에 북한이 핵미사일 위협을 고도화시키고 있고 방금 윤 대통령도 기념사에서 그런 언급을 했습니다만 이런 상황에서 우리 군의 정말 첨단 무기와 우리 위용을 보여주는 것은 북한의 도발을 억제하고 우리의 힘을 과시하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고요. 거기에 하나를 더 한다면 이제 역시 우리 무기가 전 세계에서 K방산 그래가지고요. 전 세계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아마 내일부터 카덱스라고 그래가지고 개룡해서 무기 전시회를 합니다. 그런데 많은 나라들이 우리 무기에 관심을 가지고 실제 이 계약들이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봤을 때 시가 행진, 물론 오전에 기념행사를 통해서 무기 분열이 있었습니다만 예, 맞습니다. 국민들에게 이걸 또 직접 가까이에서 보여주는 사실 비행장에서 한 건 제한된 인원들만 그렇죠. 와서 봤습니다.만 네. 누구나 와서 보실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저는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예, 화면을 통해서 보는 것과 또 실제로 보는 것은 또 많이 다르지 않습니까? 그럼요. 예, 그러니까요. 국민과 함께하는 축제의 의미가 있겠고 또 북한의 도발을 억제하는 그런 의도도 있고 K 방산 수출에도 도움이 된다. 이렇게 시가 행진의 의미를 좀 짚어주셨습니다. 올해도 미군이 참여를 한다는데 이게 한미 연합 방위 태세를 보여주는 차원이죠. 맞습니다. 한국과 미국은 동맹을 맺고 있죠. 그런데 혈맹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 혈맹이라고 얘기를 하느냐? 6.25 전쟁, 김일성, 북한의 기습, 불법 남침으로 많은 사람들이 희생을 당했고 실제 그 자유를 지켜주기 위해서 미군을 주축으로 하는 유엔군이 참전을 해서 대한민국의 자유와 평화를 지켜줬습니다. 그리고 정전협정 체결과 동시에 한미동맹이 출범을 하거든요. 이제 작년이 정전 70년, 동맹 70년이었습니다. 작년에 시가 행진에서 미군이 참여를 했어요. 네. 깜짝 놀랐습니다. 네. 미군이 같이 참여를 해가지고 우리 국민들에게 한미동맹의 끈끈함을 보여주고 또 이건 역시 북한에 보여주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든든한 한미동맹을 보여줌으로써 억제와 응징의 의지를 과시하는 그런 측면이 분명히 있습니다. 예. 자, 지난해 이제 국군의 날 시가 행진과 또 달라진 부분도 저희가 짚어봤으면 좋겠는데 역대 최초로 호국 영웅들과 유족분들을 태운 카퍼레이드를 진행한다고요. 이게 어떤 의미입니까? 예. 저도 이번에 처음 알았습니다. 예. 사실 그동안 국군의 날 행사했고 시가 행진이 여러 번 있었지만 이렇게 호국 영웅들 또 유족분들을 태운 카퍼레이드를 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거든요. 예. 제가 앞서도 소개를 드렸습니다만 강한 국군 국민과 함께 그러니까 국군은 국민을 떼놓을 수가 없거든요. 물과 고기가 물을 떠나 살 수 없듯이 역시 군은 국민을 떠날 수가 없는데
그러니까 지금 호국 영웅이라고 하는 분들은 대한민국의 자유와 평화를 지키기 위해서 희생한 분들입니다. 예. 그래서 이제 6.25 참전용사분도 계시고요. 그다음에 오늘의 대한민국이 있기까지 정말 희생한 그런 분이 호국 영웅입니다. 네. 그리고 유족분들은 정말 가족이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목숨을 잃은 분들입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천안함 이 피격 도발이라든지 북한의 도발에 의해서 희생당한 분들 그런 분들이 실제 이제 이 차에 타고 행진을 하고 또 대통령이 직접 그분들을 예우하면서 맞이하고 단상에서 네. 이 퍼레이드를 직접 관장하시는 그것은 국가를 위해서 희생한 분들은 끝까지 귀히 여기고 존중하고 감사하고 기억한다. 이걸 실제 행사에서 보여주는 그런 뜻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장비 부대 장병 가족들도 해당 이제 장비에 탑승을 해서 시가 행진을 한다고 하는데 이것도 처음인 겁니까? 맞습니다. 저도 이것도 처음이에요. 보니까 이번 그 계획 속에 지금 여기 보면 이제 지금 이제 화면에 나오고 네, 있는 화면에 거 보면 맞죠? 지금 이제 군인이 아닌 것 같은 네, 분들도 계세요. 대개 보니까 저걸 운영하는 군인, 현역 군인의 가족들이 대부분인 것 같아요. 예. 부모님이나 또는 자녀분이나 또는 배우자분이나 이런 분들이 직접 자기 가족이 직접 모는 이 장비에 직접 탑승을 해서 함께하는 그럼 얼마나 뿌듯함을 느끼겠습니까? 네. 감동적일 것 같아요. 네. 그런 의미를 같이 가졌는데 아마 이 기획하신 분이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실 것 같습니다. 오늘 행사를. 그렇군요. 네. 예, 작년 국군의 날 시가행진 때는 비가 왔잖아요. 그래서 시민분들이 이제 우산을 쓰고 관람을 하셨던 모습을 저희가 볼 수가 있었는데 다행히 오늘은 오전에 비가 조금 왔었고 지금은 날씨가 개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교적 맑은 모습을 확인할 수 있고요. 또 우산도 지금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이런 날씨 상황이라면 준비했던 공중전력 비행에는 무리가 없을까요? 예,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는 오전에 아침에 일어나면 비가 오더라고요. 네. 작년같이 오늘도 저녁까지 비가 오면 어떡하지? 걱정을 많이 했었거든요. 네. 근데 오전 10시 서울공항에서 기념식 할 때는 많은 분들이 우비를 쓰고 보셨거든요. 네, 맞아요. 비가 조금씩 왔었습니다. 근데 조금씩 거쳐가더라고요. 그래서 오전에 그 기념식에서도 공중전력이 기동을 했습니다. 일부 빼놓고. 그래서 저는 이제 지금 방금 뒤에 이어질 시가 행진에서 공중전력, 블랙 이글스 비행이라든지 각종 우리 첨단 전투기의 기동 이런 것들을 아마 우리 국민들, 시민들께서 직접 보실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예. 네. 지금 이제 광화문 일대에 나가 계신 이제 국민 여러분들께서도 또 시민 여러분들께서도 상당히 이제 지금 설레는 마음으로 기다리고 계실 것 같은데 지금 이제 한 3시 57분 30초를 좀 지나고 있으니까요. 앞으로 한 2분 한 30초 뒤에 오늘 이 행사가 본격적으로 시작이 될 것 같습니다. 행사를 좀 소개를 해드리면 말씀을 드린 대로 호국 영웅 카 퍼레이드가 먼저 진행이 되고요. 이후에 고정이 편대 비행, 또 공중 지상 장비 합동 기동, 도보 부대 행진, 또 국민과 함께 행진 이런 순으로 오늘 행사가 진행이 됩니다. 이제 무기들이 그리고 장비들이 보이면 설명을 잘 해주시겠습니다만 그럼에도 저희가 먼저 좀 어떤 무기들을 눈여겨보면 좋을지 이 부분도 소개를 해주실까요? 네, 아마 오늘 나오는 무기들은 우리 군에 실전 배치돼 있는 그런 최신 무기들이 오늘 선을 보이게 됩니다. 네네. 이제 반제 보시겠습니다만 지금 우리 군의 현재 미래 그리고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처할 수 있는 한국형 삼축 체계와 관련된 이런 무기들을 하나하나 보실 수 있을 겁니다. 네. 우리 네. 미래라고 하는 것은 유무인 복합 체계거든요. 그 내용들도 아마 유심히 보시면 이런 무기가 있었구나 이런 걸 보시게 될 겁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한국형 삼축 체계, 킬체인 이런 무기 체계들을 가까이서 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니까 설레는데 특히 괴물 미사일로 불리는 현무5가 처음으로 기념식에서 공개가 됐고 또 이번 이 행사에서 또 대중 앞에 공개가 되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네. 2년 전 국군의 날 행사 때는 화면으로만 영상,
실험하는 그런 발사 실험하는 영상을 봤고요. 근데 사실은 작년에 나온 거는 현무5는 아닙니다. 네. 오늘도 오전에 현무5라고 직접 멘트를 하진 않았어요. 예. 이게 명명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근데 현무는 현무 1부터 현무 1, 2, 3, 4 그래서 이제 5번째 개발되는 거기 때문에 여기 5라고 그냥 편의상 이렇게 부르고는 있습니다만 어쨌든 말씀하신 대로 괴물이라고 하는 이름이 붙여진 것은 전 세계에 있는 모든 미사일의 탄두 무게가 8 내지 9톤이기 때문에 가장 무거우니까 그래서 괴물 미사일이라고 그러거든요. 근데 이게 우리 한국형 삼축 체계의 세 번째 대량 응징 보복, 영어로는 KMPR이라고 하는데 대량 응징 보복의 핵심 무기 체계입니다. 그래서 사실 그 위력이 전술핵에 버금간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오늘 한번 직접 보십시오. 예. 예. 그 얼마 전에 그 북한에서 이제 화성 11 다 4.5톤 미사일이 공개됐잖아요. 네. 근데 이거보다 지금 탑재 중량이 8톤이면 더 글쎄요 이게 뭐 성능이 더 뛰어나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되겠습니까? 예, 뭐 위력은 비교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뭐 탄두 중량만 보면 4.5톤인데 8, 9톤이니까 예, 거의 2배가 되는데 실제 뭐 로켓의 역량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직접 대비하기는 어렵습니다만 어쨌든 이 현무5는 이 수십 발만 가지면 평양을 초토화시킬 수 있다라는 그런 평가를 받고 있는 그런 핵심 무기 체계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